꼬마 엘버타의 어린 시절은 근심이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산골 마을에 살았고 학교가 있는 계곡으로 내려갔고 먼 곳에서 온 다른 많은 아이들처럼 매일 짐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방과 후 알베르타는 작은 가게에 가서 가족과 이웃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샀고 집에 돌아오면 늙은 언더우드 씨가 멀리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곤 했습니다. 쇼핑백 노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서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없어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언더우드 씨는 당신이 어머니의 즐거운 삶의 진정한 빗줄기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노인, 당신은 첫 번째 도우미입니다. 그녀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엘버타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에게 딸의 미래가 밝은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엘리자베스 어려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져야 했던 마른 여자를 보며 자주 울었다.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프지 않았을 텐데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자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건강이 자주 안 좋았고 내 딸이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알버타가 2012년에 살았을 때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여 부와 번영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18살이 되어서 수도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치료가 필요해요. 대도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돈을 벌면 당신을 도시로 데려가서 확실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동안 언더우드 씨가 당신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메건 이모의 아이들도 성장했고 당신을 위해 식료품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들은 빠른 아이들이고 필요하다면 집안일을 도와줄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산악미인은 반드시 수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웃들은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도시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이기를 바랐던 만큼 엘버타를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자동차 흐름에 겁을 먹었습니다. 넓은 광장과 거리 그녀는 수많은 골목에서 길을 잃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무거운 야채 상자를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시장에서 일했다. 추운 날씨에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태만해지는 로더들의 무례함과 모욕을 참았다. 소녀는 곧바로 시작한 가게의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금전 등록기에 부족한 물건을 새로운 소녀에게 걸었고 한 달 동안 일한 후에 엘버타는 자신이 번 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녀가 다음으로 일했던 곳은 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고 고객들은 세심하고 다정한 소녀를 좋아했습니다. 알버타는 마침내 어떤 식으로든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곧 카페 주인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왔고 첫 만남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암시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야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소녀 알베르타는 깨끗하고 품위 있는 소녀였고 덩치가 큰 성숙한 남자는 그녀에게 어떤 낭만적인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그의 끈질긴 접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그만두었다. 화나게 해라. 낯선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어. 내 이름은 미스터 할스턴이고 이름이 뭐야? 알베르타. 그 소녀가 소심하게 말했다. 노인은 눈썹을 치켜떴다. 서프라이즈 알버타. 희귀한 이름. 당신은 여기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멀리에서 왔습니다. 엄마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 소녀는 오랜만에 낯선 사람에게 불평했고 적어도 말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불행에 대해 모두 말했어. 넌 너무 일찍 절망하고 있어. 내 얘야. 잘 들어봐. 저는 부유한 집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미용실과 상점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내 상사의 마오 길버트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는 단순한 배경 출신이므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친절하며 그의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모든 여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거기에서 당신을 위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엘버터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지인이 그녀를 이끌었던 집은 언뜻 보기에 정말 컸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했습니다. 길버트 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즉시 이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의 정원의 절반이 다양한 어린이용 미끄럼틀과 그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정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더 자주 그네를 수리하고 집에는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모두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5명의 자녀가 모두 같은 나이인 것에 놀라지 말고 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5명을 한꺼번에 낳았습니까? 아니,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낳아라.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망치고 싶지 않다. 비밀을 하나 말해주지만 가십은 하지 말자. 조용히 하라. 어두운 이야기가 있다. 아내는 분명 출산을 거부했지만 길버트 씨는 대가족을 원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다. 대리모를 고용하고 동시에 2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한 번에 2명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한 명은 5명을 낳았고 한 명은 쌍둥이를 낳았고 다른 한 명은 새쌍둥이를 낳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하키 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아들과 2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버타는 휴스턴 씨의 이야기를 놀라서 듣고 주변을 둘러보며 건강한 아이들이 작은 참새처럼 둥지를 떠나 지저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가운데 그 뒤를 따라 유모가 나왔습니다. 랜스베리 부인은 정원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 유모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이는 소년들을 떼어 놓았습니다. 랜스버리 부인 엘버타를 만나요. 그녀는 일과 살 곳이 필요한 정직한 소녀입니다. 길버트 씨가 그녀를 데려가는데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길버트 씨가 이것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이면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때 뵙겠지만 오늘은 갈 곳이 없으면 제 방에 묵으시면 됩니다. 유모 알버타는 고맙게도 동의했고 아이들을 즉시 알게 됐습니다. 소녀들은 어머니를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케이다리지는 처음에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지만 곧 엘버타의 마음을 열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어른인 척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장난꾸러기였고 곧 개미처럼 사방에서 엘버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탕 한 조각을 모아서 좀 보세요. 호스턴 씨가 웃었어요. 당신이 확실히 그들을 이겼어요. 물론 당신은 그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여행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녀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엘버타 정말 친절해요. 여기 계속 놔둬도 될까요?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버트 길버트는 고용하는 소녀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녀의 문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고향과 아직 먼 마을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당신이 기꺼이 일하고 동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5자녀를 키울 만큼 충분한 힘이 있습니까? 랜스버리 부인은 곧 떠나야 할 것이고 이 5명의 야생 아이들은 모두 당신에게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하기 전에 100번 이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알베르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은 매우 활기차고 성실하며 그들에게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집주인을 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여자는 수잔이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온 동안 스페인 어딘가에서 친구와 쉬고 있는 동안 아이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잔은 아이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가구를 보듯 무관심하게 그들 위로 미끄러졌고 알버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산촌 출신의 어떤 소녀는 부유한 사교계 명사에게는 흥미로울 수 없었습니다. 홀스턴 씨가 엘버터에게 노인에게 물었지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길버트 씨는 그토록 친절하고 반응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매우 친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들은 항상 이웃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아이들은 그녀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있는 동안 어쩌면 그는 결혼한 후 그녀를 사랑했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버트는 차갑고 오만한 여자에게서 사랑도 애정도 받지 못한 길버트 씨와 어린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인 가족의 상황이 어떠했든 엘버터는 매우 잘 지내고 있었고
상사는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이제 그녀는 엘버터와 그녀의 작업을 6개월 동안 관찰한 후 그녀의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마와 길버트는 의사들이 그녀의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를 진찰하고 올바른 진단을 내린 버터는 그녀의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것에 감격했고 곧 그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녀 옆에 있었고 의사의 검사와 치료 후에 그녀의 기분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엘버터의 삶은 마침내 흰 줄무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신번영의 평온함을 그녀에게 허락한 전능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길버트 씨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차가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고를 당해 비행기에서 날아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익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고 기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앉아 아버지 없이 끊임없이 울고 있는 작은 묶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고아가 되었습니다. 엘버터와 에마오 홀스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저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노인이나 소녀 모두 라버트의 아내가 아이들을 고아가 된 홀스턴 씨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엘버터는 어떻게 그녀가 그들의 집을 가져가도록 놔둘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길버트 씨가 여전히 발견될 수 있다면 그녀는 수잔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이 집에 도착하면 로버트와의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대가족에 대한 그의 집착이었죠. 당신이 그들을 혼자 갖고 싶다면 그에게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살든 고아원에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수잔. 그건 내 알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건가요? 적어도 아버지를 위해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한때 아버지를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오늘 욕심 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날 것이고 짐을 꾸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여주인이고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떨리는 손으로 알베르타는 아이들의 소지품을 큰 가방에 담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누르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소녀는 죽기까지 겁이 났지만 이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게 할 것이다. 토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댄과 제임스가 코를 훌쩍이는 동안 그는 가장 용감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휴스턴 씨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염소 치즈로 맛있는 플랫브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녀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 엘버타는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휴스턴 씨와 엘버타는 5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러 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돌보고 확신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너무 슬퍼하지 않았고 덜 자주 울었습니다. 길버트 씨가 살아있을 때 지불한 갑상선 수술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제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 그녀는 고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실종된 후원자의 딸과 5자녀.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지 않으며 엘버타는 그들과 악하고 악한 사람들 못지않게 자주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들에 대한 후견인을 얻으려고 할 때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고아원으로 보냈고 이때 홀스턴 씨의 조카 고어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후견 당국과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지인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는 엘버터를 도울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버터는 공원의 축제 중 하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푸드코트에 있던 푸드트럭 주인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해 엘버터에게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가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소녀는 저녁에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주인은 그 소녀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공급했는데 그 덕분에 그는 헤매지 않았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알버타의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배운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과 고든의 인맥 덕분에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지낼 수 있었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위탁어머니인 알버타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조부모로서 엘리자베스와 할스턴 씨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부족한 유일한 것은 로버트 길버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실종 상황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죽은 수자는 남편의 재산을 차지하려다가 가능한 한 빨리 남편이 사망했다고 선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었고 그녀는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인 데렐은 도박꾼이자 마약 중독자였으며 크리스틴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한 크리스틴만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여자친구로 가장하여 유럽을 여행했으며 그녀가 먼저 개인 돈을 준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망친 채권자들을 갚기 위해 그녀의 값비싼 보석과 모키 코트를 구입한 수자는 이제서야 그녀의 남편 로버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의무로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만큼 고귀하고 관대합니다. 한편 길버트 씨의 실종으로 인해 그의 아내의 이상한 지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그녀의 열정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면밀히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의 계정은 동결되었고 그의 수색은 때때로 계속되었습니다. 홀스턴 씨의 조카가 노인과 그의 특별한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데렐과 수전 사이에 최근 싸움이 그녀를 위해 끔찍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은 그의 여주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녀를 거의 죽을 때까지 구타했습니다. 수잔의 집에서 들려오는 음란한 욕설과 소음에 분노한 수잔의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만약 경찰이 제때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데릴은 턱이 부러지고 수많은 타박상을 입은 채 그녀를 강간으로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외상부서와 그녀의 애인은 그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약간의 회복과 앞니 여러 개를 잃은 후 수전은 수도 치과 의사가 아닌 법정에 가야 했으며 애인의 주먹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의 공범자였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잔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버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머리가 쭈뼛었을 때 이미 그녀를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고, 그녀의 공범자는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끔찍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고 단지 복용량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렐의 모든 고백 이후 라버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빛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라버트 그 자신은 고든과 함께 헬스턴 씨의 집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치고 두꺼운 수염을 기른 회색의 남자에게서 한때 번창했던 사업가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고 그의 파란 눈만이 배반된 족이 종류의 주름의 광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가족 모두가 걱정했던 바로 그 로버트였고 결국 그는 그들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고 할스턴 씨, 아들, 엘리자베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자신의 발을 딛게 해준 은인인 엘리자베스에게 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엘버타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소녀에게 사랑하는 남자로서 사랑스러웠지만 모든 열정이 가라앉고 가족이 행복한 어린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혔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로버트는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비범한 사람을 알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아끼셨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의 차가 파손으로 인해 다리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졌을 때 그의 기적적인 구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어려움 없이 해안에 도착했지만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부상은 1년 넘게 그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노숙자였으며 신분증도 없이 이상한 일을 하며 살았고 일주일 전에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수백 달러를 훔치려던 술고래 로버트는 해안가에서 매일 아침 그곳에서 조깅을 하던 퇴역 군인에게 안긴 채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로버트는 의식을 되찾고 자신의 기억을 깨달았다. 돌아와서 그는 의사에게 자신에 대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스턴 씨의 조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든이 로버트에게 그의 실종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그들이 견뎌온 모든 불행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엘버타에서 진짜 어머니를 갖게 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친절한 소녀의 손을 잡고 데려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먼 산마을에서 그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버트의 큰 집에서 계속 함께 살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엘버타는 수양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는 로버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고 그 일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엘리자베스에게 딸의 결혼 손길을 요청하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는 그 소녀가 그의 집에 나타난 첫날부터 그 소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잔과 이혼한 지금 그는 자유로워졌고 마침내 빅앤 리치의 집은 단지 가득 찬 컵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호 배려 엘리자베스가 굽는 냄새와 미스터가 정성껏 키운 꽃 홀스턴은 오래지 않아 모든 주민들의 기쁨을 위해 더 크리브즈에서 두 어린 소녀 쌍둥이의 엘버터의 부드러운 노래로 집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사랑하는 남편을 낳았고 큰 아이들은 방금 기뻐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고 그들은 어머니 엘버타를 돕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누가 어린 소녀들과 함께 정원길을 따라 유모차를 산책시킬 것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했습니다. 케이트와 리지는 아이들에게 줄 여성스러운 의상과 인형을 급히 검토했습니다. 행복에 열광하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자매들은 연약한 아내를 그의 품에 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웃으며 거절하고 그가 어린 딸들을 더 자주 품에 안고 아직 어른이라고 느끼는 큰 아이들을 잊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필요했지만 행복을 위해 많은 고통을 겪은 대가족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친구 중 누군가가 로버트를 놀리면서 그가 연약한 젊은 아내 엘버타의 남편이 되었다고 암시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